어머니, 갑자기 죄송해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가올 중이라 바쁘다. 별 볼 일 없는 용건이면 나중에 얘기하렴. 급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 하여튼 눈치라고는 없다니까.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 다 망쳤네. 무슨 일인데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지금 제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희 본가를 보러 왔대요. 근데 집을 팔려면 견적을 내봐야 한다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팔 예정도 없는데 이상해서 남동생이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의뢰인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부동산에서 왔니? 가능한 사람 없는 평일에 가라고 부탁했건만 그 중개인도 참 센스가 없네. 네? 정말로 어머니가 의뢰하신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의뢰했다. 그 집이랑 땅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견적은 얼마 정도 나왔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 본가 집값이 궁금하신데요? 당연히 팔려면 알아야지. 내 생각에는 집이랑 땅 합해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나왔니? 아니요, 집 안 팔아요. 저는 집 팔 생각 절대로 없어요. 대체 왜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새아가, 사돈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셨잖니. 그럼 그 집에 살 사람도 없는데 놔두면 썩기만 더 하겠어?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지금 동생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본가를 팔고 말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저랑 동생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을 팔든 말든 내가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이걸 굳이 말해야 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며느리.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일에 감히 트집을 잡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집안 서열이고 뭐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 집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희성씨도 가족은 전부 평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고부관계랑 상관없거든요? 저희 본가라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 거는 우리 집안의 소유지. 우리 집안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잖니. 그런 궤변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애초에 본가는 동생이 받아서 동생이 집이에요.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본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전부 제 동생 돈이에요. 그 집을 팔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한 건 나다. 그러니 집을 판 돈은 전부 내가 가져가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주 비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인 건 어머니세요. 자기 멋대로 남의 집을 팔려고 하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라고요. 범죄는 무슨 범죄? 내가 내 걸 판다는데 그런 커다란 집이 네 동생한테 가당키나 하니? 동생은 어디 교회 작은 집에 이사나 보내고 그 본가는 나한테 넘겨라. 말이 안 통하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팔 수는 없을 거예요. 토지 가업 관리서는 전부 동생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관리서? 그런 걸 입 싹 닫고 숨기고 있었니? 얼른 나한테 헌상하렴. 헌상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돼요? 그 집은 동생 거라니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니한테 그 집을 넘길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엔 눌러붙어 사는 주제 감히 나한테 버릇없이 굴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같이 살자고 먼저 부탁하신 건 어머니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쓸쓸하다느니 몸이 불편하다느니 별 핑계를 대면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설마 잊으셨어요? 벌써 치매 오신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며느리가 시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의 상식이야.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싫으면 나가렴.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 네, 알았어요. 나가드릴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살겠어요? 그래, 얼른 짐 챙겨서 나가. 내가 우리 희성이한테는 더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찾아줄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무사히 이사 잘 마쳤어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랑 얽힐 일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아니,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네가 나간 건 상관없는데.
왜 희성이 짐까지 싹 다 없어진 거니? 우리 희성이 어디 갔어? 희성 씨는 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짐 풀고 있어요. 뭐?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이사 도와달라고 했니? 우리 집 장손한테 허드렛 일을 시킨 거야? 이제 연도 끊었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니? 연 끊은 적 없어요. 희성 씨도 저랑 같이 이사 나왔거든요. 뭐? 그냥 본가한 것 뿐이에요. 저희는 변함없이 부부로서 잘 살 거예요. 대체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셨는데 이혼하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말장난치지 말고 우리 희성이 돌려줘! 그런 말씀하신들 저 따라오겠다고 한 건 희성씨예요. 저랑 이혼할 바에는 어머니랑 따로 산다던데요? 헛소리 좀 그만하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희성이는 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라고. 날 두고 널 선택할 리가 없거든? 근데 희성씨는 여기에 있는걸요? 얼마 전에 저랑 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희성이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겠지. 너 진짜 못돼 먹었구나. 전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전부 희성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저였어도 자기 배우자 본가를 엄마가 멋대로 팔려고 드는 데다가 밤이면 밤마다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알면 경멸할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놀러 다닌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제도 다녀오셨죠? 호스트바예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다가의 친구분한테 들었거든요. 어머니랑 그 친구분이 호스트바에 푹 빠졌다고요. 돈 꽤나 쓰셨다면서요? 내 친구가? 아니 걔가 왜 그 얘기를 너한테... 일주일 전에 다가에서 어머니가 며느리 본가를 팔아치우려는데 며느리가 억지 부려대고 반대한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고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분은 호스트바에 관심도 없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억지로 데려갔다는 것도, 거기서 어머니가 터무니없이 큰돈을 뿌리고 다닌 것도 다 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던데 설마 저희 본가를 팔아치우려고 한 이유가 호스트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만든 빚 때문인가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꽤 위태로운 상황이겠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내가 친구랑 밤놀이를 좀 즐긴다 해도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힐 이유는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 궁하면 본가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는 게 며느리의 의무지. 아니, 아직 남의 거랑 자기 거 구분도 못하세요? 차라리 유치원생이 더 똑똑하겠네요. 그런 허세의 참말도 더 이상은 못하게 될 테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는 이미 분가했으니까 어머니 댁 집세랑 전기세는 이제 안 내줄 거예요. 식비랑 생활비도 물론이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다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걸요? 이미 빚더미에 앉았나 몰라? 뭐? 잠깐만!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니 말이 되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네, 근데 그게 왜요? 살지도 않는 집에 생활비를 대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빚도 있단 말이야. 네 말대로 호스트바에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니, 세아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시는 어머니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호스트에 빠진 빚쟁이가 혼자 살기에 그 집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게 실은 이 집이 내 시누이 명이라서 권리서도 시누이한테 있어서 마음대로 못 팔아. 시누이가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서 사는 거지. 어머, 그러셨어요? 그렇게나 우리 집이라고 떵떵거리시길래 저는 진짜 어머니 집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세아가 돌아와 달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용돈이라도 조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네 본가는 안 팔고 그냥 둘게. 남의 집을 멋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 가느라 돈을 많이 써서 용돈 보내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뭐?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예, 시어머니 부탁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어머니.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죠. 그럼 저도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와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전화를 꺼놓고 무시했더니 얼마 안가 잠잠해졌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호스트바의 발길을 끊고 빚을 갚으려 애를 썼지만 빚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시누이에게 찾아가 애걸복걸했다네요. 시누이는 호스트바에 다니느라 빚더미에 앉은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시간이나 설교를 한 후에
빚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돈을 갚도록 하고 있다네요. 시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인지 분가 후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빚을 다 갚은 후라면 손주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선혜야, 네 오빠 결혼 날짜 잡혔다. 7월 1일에 한대.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엄마 마음이 급해지네. 엄마 마음이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결혼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나 결혼할 때 엄마 하나도 긴장 안 하시던데? 너야 워낙 독립적이고 드센 성격이라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지 뭐. 네 오빤 다르잖니. 마음도 여리고 워낙 착해서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마련해 준 거예요? 닭 팔고 생선 팔아서 뭐 남는 게 있다고 3억 5천씩이나 모으셨대요. 나 결혼할 땐 오히려 엄마한테 3천이나 드리고 갔잖아요. 오빠도 본인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세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해 가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넌 이서방이 방 4개짜리 집 해왔잖냐? 우리 아들도 최대한 기죽지 않게 해가야 처갓집에서 대우받는 거야. 우리 남편 방 4개짜리 집 해왔어도 엄마가 뭐 얼마나 잘 대접해 주나요? 다른 집은 장모가 사위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는데 우리 집은 사위 와도 맨날 김치 반찬만 내오시면서. 사위가 삼성 다니니 그동안 공무원 준비하느라 백수였던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그랬지. 다행히 구급 붙고 공무원 동료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참네, 맨날 오빠 오빠. 나한테 오빠 반만 대우해줬다면 난 행시 합격했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넌 공부 못해서 천문대 간 주제에. 그것도 엄마가 대학 학비 안 대준 데서 최대한 짧게 다니고 취업 잘 되는 학과로 골라서 간 거라고요. 덕분에 스튜어디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래, 넌 혼자서도 워낙 잘 사니 걱정이 없다. 내 걱정은 오로지 네 오빠야. 자고로 큰아들이 잘 돼야 그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어휴, 알겠어요. 맨날 똑같은 말만. 여튼 이번에 오빠 결혼하는데 최대한 협조 좀 해라. 내 이서방한테도 말해놨다. 남편한테 뭘 말해놔요? 아, 이서방이나 너나 대기업 다니니까 맞벌이에서 돈 잘 벌잖니? 여지껏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야. 오빠 결혼할 때 한 1억만 내놔봐. 엄마! 나한테 1억 맡겨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1억 내놓으란 말을 하세요? 오빠가 뭐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다고. 1억까진 못 내놔요, 엄마. 그럼 딱 반만, 5천만 원만 내놔봐. 신혼집 전세금 마련하면서 대출받은 게 좀 있으니. 내가 그 집 전세금 대출까지 갚아줘야 해요? 오빠는 지금껏 나한테 연필 한 자루 사준 적 없어요. 한 3천만 원만 내놓을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엄마.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오빠를 무시하냐? 너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돈 있으면서 하나뿐인 오빠 결혼할 때 못 내놓겠다는 거냐? 정말 이럴 땐 아빠가 진짜 보고 싶네요. 아빠는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엄마는 나 맨날 욕하고 구박하고 나중에 키워준 갚으라고만 하고. 돌아가신 네 아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워하든 말든 얼른 돈이나 내놔. 엄만 맨날 아빠 탓하더라. 여튼 3천만 원만 계좌로 쏠게요.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3천도 저희한텐 큰 돈이라고요. 알았다. 어휴, 독한 기집애. 안녕하세요. 단톡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수씨 안사람 될 배명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조신하더니 카톡 말투도 너무 교양 있구나. 새언니 안녕하세요. 오빠 여동생 김선혜예요. 새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럼 좋아하고 말고. 우리 창수랑 같이 구급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좋지. 뭐 평생 연금 나오고. 부모님도 다 교사시라고?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주 반듯하더라고, 새아기가. 네, 정말 얌전한 사람이에요. 무슨 조선시대 여인 같다니까요. 짧은 치마 입은 것도 못 봤어요. 항상 정숙하게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형님 매제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신혼여행이 코앞인데 선물 뭐 사다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요. 아무거나 사가는 것보다 낫지. 명품백? 아니면 양주? 와인? 지갑? 원하시는 것들 말씀해 보세요. 특히 엄마,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라. 니네가 돈이 어딨니?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 어머, 엄마. 저 신혼여행 갈 때는 명품백이랑 지갑, 양주 다 사오라고 하셔놓고 오빠한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요? 엄마는 맨날 이렇게 차별하신다니까. 야, 이 기집애야. 너네 부부는 대기업 다니니 월급이 많지만 얘는 공무원 부부잖니. 월급 빤한데 거기서 뭘 사오라 그러겠니?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야. 그래요, 형님.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신혼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엄마 것만 최대한 좋은 걸로 골라볼게요. 기대하세요, 엄마. 우리 아가 창수야, 절대 과소비하면 안 된다. 엄마 거 그럼 로션 딱 하나만 사오든지 해라. 아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아기라니. 진짜 미치겠네 아주. 엄마, 새언니도 있는데 그놈의 아기 소리 좀 오빠한테 하지 마세요. 오냐, 카톡으로 늘 쓰던 말이라 습관적으로 나왔구나. 어쨌든 외국 나갈 때는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몸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새아가 너만 믿는다. 우리 창수 잘 인도해서 신혼여행 사고 없이 잘 다녀오렴. 1년 후. 어떻게 새언니랑 출산 예정일이 이렇게 가깝니? 신기하다, 얘. 그러게 말이에요. 새언니는 쌍둥이잖아요. 어휴, 두세 배는 힘들겠어요. 난 우리 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안 낳으려고요. 그래, 넌 예전부터 자식 딱 한 명만 낳겠다고 했었잖아. 아참, 스튜어디스들은 육아휴직이 3년이나 된다고? 네, 맞아요. 3년 동안은 우리 딸 키우는 데만 집중하려고요. 그래, 넌 이 서방이 삼성 다니니 연봉도 세고 잠깐 동안 외벌이 해도 되지 뭐. 그나저나 니네 오빠가 걱정이다. 또 뭐가 걱정이에요, 엄마? 새언니 공무원이라 육아휴직도 길고 좋죠 뭐. 그동안 네 오빠가 외벌이 해야잖니. 전세금 대출 중에 반은 네 오빠가 갚고 있는데 생활비도 모자랄 판에 대출을 언제 갚겠니?
그럼 대출 절반은 엄마가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지.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으면 힘들어. 어휴, 생선 가게 요즘 잘 안 된다면서요, 엄마. 오빠 맞벌이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갚아줘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선혜야, 너 육아휴직 3년이나 쓴댔잖니? 네 새언니는 1년만 육아휴직 하라고 하고 나머지 2년은 네가 오빠네 애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집도 가깝지 않냐? 며느리가 지금 육아휴직하고 집에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잖아. 나가서 돈 벌어야 대출 갚지. 엄마! 나보고 육아휴직 동안 오빠네 쌍둥이를 봐주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아기 보기도 힘들 텐데 남의 아기를 봐주라고요? 야, 오빠가 남이냐?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냐? 네 딸 보면서 오빠에게 같이 봐주면 되지. 그게 그리 어렵냐? 섭섭하게 말하는 건 엄마예요.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엄마? 하여튼 엄마 제안 잘 생각해 봐. 다시 말하지만 큰아들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서고 너도 잘 되는 거야. 네가 거절한다면 이서방한테 의논해 볼 테니 그리 알아. 아니, 엄마. 착한 남편한테 말하면 다 예스하니까 자꾸 이서방한테 부탁하려 하시는데 남편한테 그런 말씀 꺼내지도 마세요. 야, 불쌍한 네 오빠 사정을 생각해서 네가 희생 좀 해라. 둘 다 안정적인 공무원인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튼 나중 일이고 새언니랑 의논해 볼 테니 일단 이쯤에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10개월 후. 선혜야, 할 말이 있어서. 애기 보느라 바쁘지? 정신없지 뭐.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오빠, 무슨 일 있어? 좀 급한 일이야.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인터넷에서 요즘 떠도는 그 공무원 사내 불륜 얘긴데 아무래도 네 새언니 얘기 같아. 뭐? 글 보아하니 진짜 새언니 케이스네? 새언니한텐 말해봤어?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오빠. 말 꺼내봤더니 부정하는 기색도 없이 맞대, 자기 얘기. 그러면서 아기 다 버리고 그 남자랑 살겠다면서 집 나갔어. 심지어 직장도 출근 안 하고 공무원도 때려치우겠대.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가 봐. 어떡하니? 나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머, 어떡해. 쌍둥이들은 어쩌고. 일단 엄마 가게 못 나가시고 우리 쌍둥이들 보고 있지 뭐. 당장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하고. 아휴, 내가 일하면서 이런 거 다 챙기려니 한숨만 나온다. 내 팔자가 이렇다, 동생아.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람. 오빠, 어쩔 수 없지 뭐. 어린이집 확정될 때까지만 엄마가 좀 봐주셨다가 확정되면 저녁 6시나 7시까지 맡기고 오빠가 퇴근하고 픽업해야지 뭐. 그게 말이 쉽지. 이제 10개월 된 핏덩이를 저녁 6시, 7시까지 봐주는 데가 있겠니? 내 마음도 안 좋고 그렇다고 내 월급에 시터를 쓸 수도 없고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우리 쌍둥이들을 잠시만 맡아서 육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오빠,
오빠나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부탁 못해서 안달이야? 오빠 사정이 이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나도 10개월 된 딸아이 키우면서 살림 다 하기가 벅찬데 쌍둥이까지 맡으라고? 정말 미안하지만 난 못해 오빠. 자신 없어 미안해.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래. 이서방하고 잘 의논해서 우리 애기들 좀 한 1년이라도 맡아주면 내가 돈 좀 모아서 데려갈게. 1년이 짧은 기간이야. 솔직히 오빠가 나한테 그동안 정없이 대하고 뭐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일 생기니까 나한테 애까지 떠맡기는 게 진짜 어이없다. 정말 미안해 선혜야. 우리 애기들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여보, 오빠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응? 형님네? 뭔데? 새언니가 애기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서 집을 나가버렸대. 뭐? 그런 일이 실제 있구나. 너무 충격인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오빠가 나보고 쌍둥이를 좀 봐달라는데 나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해? 왜 맨날 나만 나쁜 애가 되는지 모르겠어. 쌍둥이 애기들을 봐달래? 결정이 어려운 일이긴 하네. 엄마는 생선가게 계속 하셔야 하니까 애기 봐주시기 어려우신가 봐. 그렇다고 공무원 월급에 시터 쓸 비용은 안 되고. 그렇구나. 자기야, 우리 집 방 4개고 하니까 시터 한 명 고용해서 쌍둥이들 당분간 우리가 키워주자. 아기들이 불쌍하잖아. 시터 비용은 내가 댈게. 여보, 한 1년은 맡아달라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내 월급도 괜찮은 편이고 시터 고용할 여유는 되니까 이럴 때 베풀어야지 언제 베풀겠어. 사촌들이랑 같이 크면 우리 딸 라온이 정서에도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자기가 가장 힘들겠지만 평생 돌보라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희생해주면 다 좋지 않을까? 자기는 바보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 소식 들으면 우리 오빠랑 엄마는 쾌재를 부르시겠네. 에이, 다 한 가족인데 이 정도 희생이야 뭐. 자기 힘들 텐데 퇴근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휴, 고마워요. 엄마랑 오빠한테 얘기 전할게요. 2년 후. 나 재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곧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려고요. 뭐? 그걸로 인제 말하니 아들아. 어떤 여잔데? 이번엔 진짜 정숙한 여자냐? 바람 안 필 여자 확실해? 네, 엄마. 지금 여자친구도 이혼하고 혼자 아기 둘 키우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한 케이스라 본인은 절대 바람 안 필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데? 직장은? 화장품 가게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단칸방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은 모양이야. 어휴, 창수야. 돈 좀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네가 편하게 살지. 그쪽도 애가 둘이나 되면 방 2칸짜리 니네 집에서 어떻게 다 살 생각이니? 지금이야 선혜가 쌍둥이들 맡아주니 그나마 다행이다만. 엄마, 설마 쌍둥이들을 계속 나보고 키우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조카 쌍둥이들하고 정은 듬뿍 들었지만 지난 2년간 힘들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요. 이제 오빠 재혼하면 그 집 자식들하고 다 같이 키우라고 보내야죠. 이제 한 가족이니. 그래, 선혜야. 지난 2년간 우리 애들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재혼하고 가정 꾸리면 어떻게 되든 애기들 다 데려올게.
얼른 돈 모아서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죠 뭐. 공무원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모으니 참. 여튼 그 여자는 엄마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번에도 바람 필 여자인지 아닌지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네, 엄마.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선혜야, 애들 보느라 힘들지? 엄마가 그렇게 상냥하게 부르는 거 보니 또 뭔가 부탁하려는 눈치인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엄마?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오빠가 재혼해서 애기 4명을 어찌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키우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네는 라온이 딸 1명이지 않니? 더 안 난다고 했잖아. 네, 외동 확정이에요. 그런데요? 너희 집은 방 4개짜리 넓은 집이잖니? 네 오빠 돈 모을 몇 년만이라도 니네 집이랑 오빠네 집을 바꿔 살면 어떻겠니?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진짜 기가 차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6명이 방 2칸짜리 집이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그래. 너무 심하잖아요. 조카 쌍둥이 2년간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었으면 됐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만 사람이에요? 난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지난 2년간 나한테 수고비 얼마라도 주고 애기 맡겼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소고기 몇 번 사다 넣어준 게 다잖아요. 네 오빠가 자리를 잡아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이 집은 절대 못 줘요. 이 말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 혹시라도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친정 일로 더 이상 남편 힘들게 하고 싶지 않네요. 야, 이 매정한 거사.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전 엄마한테나 오빠한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저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비정한 것 같으니라고. 독한 년. 6개월 후. 김선혜 씨 맞나요? 나 최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맞는데 최민석 씨가 누구신지 모르는 분인데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내가 선혜 씨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진 보니까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요. 내가 밀양 산골짜기에서 범랑 냄비 사업해보겠다고 3년간 밖으로만 돌았다오. 그동안 집사람은 뭐 없을 병으로 죽고 혼자 남은 우리 딸 불쌍하게 여긴 동네 사람이 입양해서 서울로 갔다고 들었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우리 딸 찾으려 엄청 노력했는데 이제야 찾게 됐네요. 내가 선혜 씨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네? 아니, 너무 갑작스럽네요.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너무 당황스럽죠? 나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친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후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동안 찾지도 못하고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한이 됐는데 내가 가진 것들 우리 딸한테 다 퍼줘도 여한이 없겠네요. 네, 친자 검사 해볼게요. 남편한테도 얘기해볼게요. 감사해요.
절 늦게나마 찾아주셔서. 2주 후.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오빠랑 집 바꿔준다고? 이제 결심이 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걸 어찌 알았니? 친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친자검사까지 다 마쳤는데 맞네요. 엄마가 왜 날 그렇게 오빠와 차별해서 키웠는지 알겠네요. 그래, 난 반대했는데 남편이 버려진 아기 불쌍하다며 데려다 키웠다.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너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 알겠어요. 오로지 돈. 맨날 돈 얘기뿐이죠, 엄만. 그래서 그 친아버지란 사람은 뭐하다 지금 나타났다니?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나타나셨네요. 뭐? 사업가? 네. 저한테 지금껏 못해준 지원 다 해주시겠다는데 저는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하네요. 어머, 그래? 그럼 내가 지금껏 키워준 돈 좀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안 그래도 엄마 몫으로 지금 사시는 옆 대단지 아파트 38평짜리 해드리려고요. 지금 한번 같이 보러 가요, 부동산에. 이제 만족하시나요? 어머나, 고맙다, 얘. 딸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아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오빠도 역세권에 67층짜리 주상복합 방 5개짜리 나온 게 있던데. 그거 하나 어떻게 안 될까? 그건 엄마 집 팔아서 해주든지 같이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끝까지 저보고 오빠 챙기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이젠 좀 벗어나고 싶어요. 솔직히 제 친오빠도 아니잖아요. 이젠 스스로 독립해서 살게 엄마도 그냥 오빠를 지켜봐 주세요. 야, 너 부잣집 딸내미 됐다고 네 오빠를 버리려는 거냐? 사람이 그렇게 편하면 안 된다. 네 오빠 몫으로 방 5개짜리 주상복합 하나만 해달라고. 네 친아버지한테 말씀 좀 드려봐. 엄마, 그만할래요. 엄마 아파트도 없던 걸로 할게요. 이제 저한테 연락 그만하세요. 야야, 선혜야. 얘, 내 아파트는 주고 가야지. 선혜야. 가족 내에서 더 이상 호구 역할 하기 지긋지긋해서 가족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늘 오빠와 차별받고 서럽게 자랐는데 친가족이 아니라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지금까지 절 키워준 엄마에게 그 값은 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친아버지와 우리 세 식구만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이젠 좀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